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85화 리뷰편입니다. 385화의 첫 시작은 김기명의 분노로 시작되며 그런 모습을 본 네코는 이레이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모습이죠. 바로 그때 박형석이 나타나 가면을 빼앗겼다며 찾아왔고 네코가 의심을 하자 바로 김기명과 싸움을 벌이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공격을 한 손으로 막은 김기명은 보랏빛 눈빛을 장착하며 필사를 다짐했죠. 그 시각 켄타와 이진성 사이드에선 켄타가 먼저 송궁을 시작하게 됐고 그 공격에 이진성 역시 어포로 대응하며 반격하는 모습. 둘이 서로 얼굴이 일그러질 때까지 마치길 하며 막상막하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은 켄타는 뜻을 이루기 위해 복수를 이루기 위해 절대 질 수 없다며 마가미는 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진성을 치명타를 입혔고 진성이 힘겹게 일어나려는 순간 켄타의 연속적인 공격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성은 그의 손목을 잡고 숨겨왔던 쇠사슬 펀치를 갈겼고 자신은 전통 뽀써라며 켄타가 당하는 장면과 함께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제목은 우상, 첫 장면은 마가미 류조가 나타났고 그는 켄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야쿠자였으며 일본 최고의 조직 야마자키파의 사나 조직의 두목이었죠. 켄타는 그의 아들이었고 그런 마가미파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종건이었습니다. 무술에 관심이 많아 각지를 돌아다녔고 마가미파의 극진 가라데를 배우고자 온 것. 종건은 극진을 단련하여 단숨에 실력을 키워왔고 켄타는 그런 종건의 모습을 보며 이영재를 꿈꾸며 자신을 단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켄타가 성장하던 시기 야마자키파는 사나 조직을 숙청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마가미파까지 이렇게 당할 위기에 놓이자 류조는 당하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며 자신들이 먼저 당하기 전에 야마자키를 공격하죠. 그렇게 전쟁이 발발했지만 마가미는 점점 시들어갔고 켄타가 도착한 곳엔 자신의 우상인 아버지가 죽어갔었고 그 자리엔 또 다른 우상인 종건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종건을 보고 켄타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빌고 있었지만 종건은 그런 켄타를 기억 못하는 모습. 자신은 약한 놈은 기억하지 않는다며 그의 죗값을 받으려고 했고 켄타는 자신의 양손에 있는 새끼손가락을 잘라 종건에게 바쳤지만 부족하여 종건에게 목을 자르라는 능욕을 당하면서 죽일 가치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이후 종건에 대한 복수를 갈망하여 켄타는 혼자 마가미파를 일으켰고 그런 켄타를 만난 것은 네코였습니다. 네코는 현재 종건이 한국에 있다며 일회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했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 켄타는 진성의 펀치를 맞으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곱씹고 진성의 쇠사슬 펀치와 맞추기를 해버리죠. 그렇게 켄타의 펀치는 진성의 쇠사슬을 뚫고서 마가미는 건재하다는 말과 함께 진성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진성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죽이려는 남자가 진성보다 강하다는 말을 해주며 싸움이 종결난 것으로 보이죠. 한편 1회의 유지는 이계열사의 전력은 전혀 걱정이 되질 않지만 빅딜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고 유지는 1회의 통합 전력들인 박만덕과 서성은 불명의 VVIP까지 불러 모아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 누가 더 위인지 전쟁을 준비하며 외모지상주의 385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침내 이계열사의 간부들과 제원고 연합 세력들이 싸우는 연출이 나왔습니다. 켄타는 종건을 우상으로 삼으며 열심히 훈련에 임했지만 훗날 종건이 자신의 또 다른 우상인 아버지를 죽이는 일과 자신을 능욕하자 종건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 그를 죽이러 한국에 있는 이계열사에 온 것인데요. 켄타는 약하다며 기억을 못한 종건. 하지만 왜 종건이 기억하는 이진성은 켄타한테 지는 것일까요? 또 이진성은 전투력 측정기가 된 것인지 간부 하나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는 모습. 다음화에서 다시 일어나서 왜 또 지는 거냐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연출은 윤재이나 박만덕한테 나오면 족한 모습이라 또 이러한 연출은 진성에게 좋지 않을 것이며 다음화에서 진성이 일어날 보장 또한 없는 켄타의 극진 가라데를 봤을 때 그의 패배는 확실시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진성은 이후에 나올 성유한이 폭발할 것이라는 작가님의 떡밥에서 각성을 한 번 더 해야지 지금의 재원고 인원들의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더티복싱이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켄타한테 맡기는 장면의 연출은 너무 아쉬운 연출이라고 생각되며 성유한이 죽는다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 완전 흑화를 잃었을 때 진성의 면모가 진가를 발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편에서 종건이 야쿠자였던 과거가 나오는데요. 그는 야마자키파의 두목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성씨는 야마자키로 나왔었죠. 야마자키파는 일본의 최고 야쿠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켄타의 아버지인 류조가 그를 보고 도련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종건의 과거 신분을 알 수 있었죠. 거기에 외형적으로 보나 나이대로 보나 그는 어린 티가 났으며 아무래도 이 시점의 종건은 14세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그는 야쿠자답게 문신을 했으며 무의식을 가진 눈이 아닌 평범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후 시간이 흘러 종건은 야쿠자를 관두고 채동수를 따라 한국으로 넘어갔으며 한국에서 사데쿠를 만들고 나서 일본에 온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필 그때 마가미파가 야마자키파를 공격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성장한 종건이 마가미파를 부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거기서 그가 말한 언급이 잠깐 들른 일본인데 라는 말이었죠. 이 사이의 시간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종건은 한국에서 무의식의 각성을 이뤄냈으며 그 시점에 바로 중구와 종건이 이도규에게 배운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건은 미가미파의 극진 가라데를 배웠던 것처럼 일본에서 각종 무술에 대한 능력들을 자신의 사나 야쿠자들을 찾아가 배웠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지자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항상 이겨왔던 자신이 싸움의 천재 이도규를 만나 벽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건이 무의식의 형석과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즐거운 건 중구 이후 처음이야 라고 말했지만 수정하며 아니 이 정도의 강함은 그 천재와 싸웠을 때 이후 처음이다 라고 말한 장면을 본다면 중구보다 더 강했던 임팩트는 바로 그 시절의 이도규였고 그런 이도규에게 실력의 격차를 느껴 싸움을 배우고자 채동수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종건이 무의식의 각성을 이뤄냈고 이도규 또한 전에 형석이 무의식으로 변할 때 그 역시 아는 눈치였죠. 종건의 과거 에피소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